정도 감독하는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f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경마 부산 경남 맨날 또 헷갈려. 부산 경마 금요일 경마 한대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5경주 힘. 네, 부산 경마 제5경주입니다. 일본과 10번 장장이는 어쨌든 간에 강공거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멘트는 성경기라고 한다면 1번을 놓고 7번 모멘트, 고마 6번 장장이 선두, 그 뒤를 7번 모멘트.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2경주. 부산 경마 제2경주입니다. 이번 앞에는 후보는 못 나오겠지만 능력 자체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6번과 승전필사입니다. 저는 선행이라면 충분히 승전필사는 버틸 수 있는 맛입니다. 6번을 놓고 6번 승전필사 6번 2번 두 마리가 앞서고. 경주거리 12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4경주 힘차게 부산 경마 출발합니다. 제4경주입니다. 자, 1번만 댄싱캐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은 부전이 강할 정도고 1번은 라이언파크의 상태가 좋습니다. 이마 필의 순발력이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6번 가장 놓고 먼저 1번.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를 1번 댄시켓. 습관이죠, 습관.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저는 매주 그런 것 같아요. 화요일과 수요일날 새벽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자꾸 깨죠. 물론 이제 시간이 워낙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 시간들이 새벽이다 보니까 거의 한 2-3시간 정도 자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습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못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사람이 긴장을 하면 뜻하지 않은 데에서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죠. 경마도 비슷해요. 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책 펼쳐놓고 야 그래 이거 뭐 대건이가 뭐 이거 1번 체크하고 2번 체크하고 이거 가서 1번 2번 막건 사야겠다 이러고 가. 현장 가서 막 분위기 보고 하다가 뭐 야 씨 뭐야 씨 제가 또 2번 놓고 4번 사. 안 들어왔다. 응?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내가 1살 때, 2살 때 일을 기억을 하고 산다면 못 살겠죠. 죽어야지 뭐 그냥. 안 좋은 추억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아니면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자꾸 잊고 망각을 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경마도 그렇죠. 뭐 한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가 오듯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에 경마 죽자고 하지 마십시오. 승부를 거는 건 좋지만 그 승부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 것처럼 오늘 한 주 아니면 경마를 못할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도 경마는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주, 또 1년 내내, 1년 365일 매주 주말이면 경마장은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그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너무 죽자고 덤벼들면 하고 싶은 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은 좀 뒤로 돌아보시면서 제 방송도 한번 보시고 다른 사람들 또 UC 찍어놓은 거 다른 예상가들 거 한번 또 둘러보시고 여러 가지로 참고하셔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에 글도 남겨주시고 어떤 분이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한대건의 팬들은 조용해. 워낙에 조용한 것 같아. 그냥 뭐 글을 쓰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 방송만 그냥 꾸준히 보는 것 같아. 내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강성이라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저번 주인가요? 청바지를 하나 샀어요. 리바이스에 가서. 괜찮아. 뭐 내 방송은 뭐 광고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표 다 얘기해도 돼. 간접 광고를 하든 지랄을 하든 간에. 리바이스를 샀는데 리바이스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이렇게 청바지가 탁 진열이 되어 있는 거야. 이쁘잖아, 리바이스가. 나도 내 나이에 안 맞게 좀 리바이스는 좋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리바이스는 웬만한 거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쫙 있는데 세일을 하는 리바이스가 딱 한 장이 남아있는 거야. 나한테 사이즈가 딱 맞게.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샀어. 그래서 집에 와서 입고 이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입었는데 이게 싼 이유가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싼가 했어? 이게 스판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청바지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늘어나는 소재를 많이 써서 입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청바지 자체가.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리바이스 청바지 그거 싼 거를 제가 좀 세일할 때 샀더니 이 청바지가요, 정말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아주 고추까지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스판기가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샀는데 또 입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지금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그냥 보이는 대로. 지금 저게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2만 원에 파니까 왜 이렇게 싸? 이거 사는 거야.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파는데 이유가. 우리가 또 세일에는 또 환장을 하고 폭탄 세일에는 더욱더 환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물론 그 청바지를 구매를 했지만 경마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포장되어 있는 인기마들 왜 저렇게 인기를 끌까를 생각을 해보고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저는 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 마피들의 내면을 좀 많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은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되게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등 했는데 이게 1등을 했으니까 이번에 1등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자꾸 1등을 했는데 이번에 1등 못 할 것 같아요. 왜? 편성 때문에. 이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건 편성입니다. 경주마들을 계속 경주를 펼쳐나가다 보니까 정말 능력이 없는 마필도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우승을 할 때가 있고. 그러면 그 마필이 어떠한 편성에서 우승을 했는지를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필의 능력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말에 한번 경마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편성을 개무시하죠. 지난번에 1등 했으니까, 지난번에 기록 괜찮으니까 이거 또 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경마는 알면 알수록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물론 제일 재밌는 건 적중이고, 돈 따는 게 제일 재밌고, 돈을 안 따더라도 이유를 알면 그 경마에서 내가 그렇게 지지만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3, 4주 후면 또 그 마필이 출전을 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시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조금 말이 좀 싸가지 없고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정말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착실하게 했는데 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어쨌든 간에 뭐 적중 잘하면은 뭐 입이 찢어질 텐데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큰 경주가 있어요. 담당신문부에 대상경주가 일요일날 펼쳐집니다. 이세마들의 대상경주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있죠. 과천시장부에 대상경주가 있습니다. 내일 뭐 또 취재 들어가서 취재란 말씀 안 되는데 잡혀가는데 마방에 들어가서 기술진이나 쪽에서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와서 방송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증빙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경마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금요일 경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에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3, 5, 8, 10 이렇게 4개 승부처 준비했고요. 제주 경마는 1경주, 8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송이 좀 지겹지 않나?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좀 지겹지 않나? 나도 좀 지겨운데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것도 막 이렇게 짬뽕을 해갖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맛을 못 들겠는데 저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방송을 좀 쉬든가 한두 달 정도 쉬고 좀 더 이제 원기 회복을 해서 홍삼 좀 먹고 인삼 좀 먹고 산삼 좀 먹고 해서 그러고 나올까. 내가 좀 요즘 많이 기가 꺼져 있죠. 이게 응기가 부족해서 그래. 여자가 없으니까 응기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자를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나 유부남인데 어쨌든 간에 음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음기를 좀 채워주십시오. 경마 잘 맞춰서 음기 채우면 되지 뭐. 자, 1경주입니다. 12마리 앞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경주거리 1000m에 상금 많이 주는 경주. 뭐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3마리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경마 가보킨즈.
사실 이게 주행검사 때의 첫 번째 주행검사, 8월 20일 날 주행검사의 때 주행불량으로 불합격되는데 1분 6초 7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1분 합격을 했지만은 주행불량 때문에 불합격이 된 거였었죠. 그래서 채찍을 통과해도 안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8월 27일 날 부각장판과 망사가면을 신청을 하고 발주는 여전히 몇 개 없지 않았었어요. 근데 기대는 모습은 많이 나아지면서 좀 나아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데뷔전 때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멋있구죠. 김은관마방 착실하게 준비하고 나왔고요. 착실하게 준비하고 나온 만큼 성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9월 25일 경주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버퀸즈가 발주가 계속 좋지는 않았는데 미니까 선행을 받아냈어요. 발주 능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받아내고 나서 이 코너 넘어서 뭉치니까는 덜미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혼자 뛸 때와 다른 마필이 넘어갔을 때의 상황은 100% 틀립니다. 기가 좀 꺾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퀸즈는 다시 한번 치고 나오면서 투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필의 자체가 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게이트 또한 이번 경주에 1번 게이트에 포진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 면으로 봤을 때 가버퀸즈가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때 입상이라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일본 가버퀸즈는 웬만하면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벙글벙글입니다. 이게 참 2월 25일 날 그때 주행검사를 합격을 하고 나서 7월 22일 날 경주를 치르죠. 나름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9월 23일까지 공백기가 생겼어요. 이 결승청하고 근육통이 잦아서 공백기를 가진 건데 역시나 실전에서는 크게 밀어볼 의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중위권을 가담을 하면서도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끝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기술을 또 유연명 기술을 교체했다면 이 가버퀸즈 기수가 김용근 기수와 좋은 어떤 경합을 보여주지 않을까. 가장 우선시되는 막건은 1번, 2번 막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판이 최저배당이긴 하지만 3번 샤프 오픈은 아직 멀었고요. 4번 BK 마스터. 이 마필은 제가 왜 언급을 해드리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8월 5일 경주 중요한 부양검사를 불합격을 당해요. 발주는 그런 데로 나왔는데 더 붙으려 하지 않았었고요. 거리제가 벌었는데 채찍도 안 되고 병신 꼴값을 떨고 불합격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7일 경주죠. 거의 한 20일 가까이를 공백해 가지고 나왔는데 발주한 이후에 또 여전히 좀 심하게 밀어줘요. 중위권 가담 하는데 주구장창 밀다가 채찍을 안 돼. 그래서 왜 채찍이 안 되나 하고 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합격을 하긴 했는데 자, 8월 27일 주행검사를 합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방. 자, 8월 27일 다음날, 8월 31일이죠. 한 4일 있다가 이 마필은 거세를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마필을 유충렬 쪽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악벽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당연히 체중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거세를 하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으면 거세할 필요는 없겠죠. 한두 번 뛰어보고 거세하는 게 맞는데 오직 지랄 연병이었으면 거세를 했겠습니까?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다. 근데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마필이 거세를 했으니까 이번엔 못해도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이마필의 가능성 그런 것들 한번 가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번, 6번 안 되고 7번과 천지개벽도 데뷔전 때 끝걸음이 있다고 해서 좀 팔리는데 택도 없습니다. 올라오지 못하고 이 8번 신비한 질주는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신비한 질주가 뛴 걸음을 보면요. 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냥 바로 왔구나. 데뷔전 때 바로 그냥 승부가 되겠구나. 그 정도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주행검사 때 시종일까지 오히려 보였던 마필이고요. 근데 진짜 실전을 치르면서 8월 26일 경주를 보면 이 게이트가 최외곽이었었죠. 발주도 들렸고 최후위권을 전개하면서 첫 찍을 동반에도 크게 못 올라와요. 그래서 뭐야, 주행검사만 좋고 실전은 풀빵이야. 그래서 지켜봤어요. 8월 26일 날 경주를 치르고 나서 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날 연습 주행을 하죠. 다시 한번 주행 연습 주행할 때 보면 빠릿하게 보여요. 주행에 대한 채찍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요. 밀었을 때의 탄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 자, 주행 검사는 잘 뛰고 실전은 개차반. 다시 한번 연습 주행 때는 좋은 모습. 전 이마필 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주행 검사나 연습 주행 때 보였던 걸음 자체를
분명히 실전에서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은 이 마필은 충분히 제목에서 해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실전 경험을 한 번밖에 안 한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습 주행은 뭐 뻘로 했겠습니까? 상당히 뭐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 뭐가 문제인가 다시 한번 체크한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경주에도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쾌 장군, 글쎄요. 7월 2일날 주행검사 불합격 당하고요. 주행검사 이후에 우우지 파행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24일, 거의 2달간 이후에 이제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이날 뭐 주행 재검받은 마필들이 있고, 상당히 빠른 마필들 틈에서 걸음을 전혀 안 보였는데, 난 성실이에서 무서워, 이게. 성실이가 조교할 때 보니까 위닝홀이라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과 병합할 때 보면 의외로 마필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워낙에 발주를 이제 걸어 나오는 마필, 발주가 좀 안 좋은 마필이라서 좀 찝찝하긴 한데, 얼마나 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 실버 안 되고. 자, C1 프라이드 킹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또다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을 시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기록으로 보면 좋죠. 1분 3초 2라는 기록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기록으로 통과를 했는데, 자, 이 마필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행 검사했던 8월 20일 경주를 보면요. 발주 자체가 고개를 완벽하게 쳐듭니다. 발주가 열리자마자 고개를 뻗쩍 쳐서더니 지 멋대로 들려고 하고. 추진이 안 돼. 그다음부터는. 후미권 전개를 일관하고 정말 능력 부진이 1분 11초대로 불합격을 당하죠. 자, 그리고 9월 10일 경주 주행검사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예, 조교 때는 조교를 조금 더 했나 봐요. 이제 발주기 열리니까는 고개는 쳐들지 않아요. 근데 고개가 아직도 높아. 주구장창 밀죠. 그리고 끝까지 밉니다. 물론 채찍을 잘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직선에서도 채찍만 동반하지 않았지 시종일과 밀고 나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자, 데뷔전 외곽 게이트예요. 뭐 아무리 조교 때 좋아졌다 하더라도 주행검사 때 그렇게 주장창 밀고 들어왔으면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세 자체가 들려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마필이 한대건이 말을 개똥으로 씹고 대가리 치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확률상으로 10%도 안 돼요. 이마필이 얼마나 뛰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순치가 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C1 프라이드 킹이 이번 경주에 인기만을 팔린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쾌재를 부르시고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만 가버킨즈 넣고 2번만 벙글벙글 8번 신비한 질주 1번, 2번, 8번 이 세 마리 안에서 끝이 납니다. 3번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압축 1번, 2번, 8번 다른 건 대주당 하나 시원하게 바꿔서 하십시오. 1경주이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남편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바꿔 한번 하십시오. 자, 2경주입니다. 강조리 1000m 공단 6등 5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추천했어요. 신마들이 많이 섞여 있죠. 예. 가장 관심이 끄는 마필이 뭐 온마 투투 랩터 그리고 이 온마 끝판에어로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안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능력 있는 마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온마 끝판에어로는 상당했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했다. 이런 표현밖에 안 됩니다. 최은경 기수가 뭐 그냥 달려있는데도 밀고 나가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직선줄에서 시종물과 채찍도 안 되고 그냥 뭐 잡고만 있는데도 그냥 뛰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나는 은경이가 데뷔전 치르면 그냥 하나 벌었다, 하나 주웠다라고 했는데 기수가 다 실버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기 때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저부터 상당 부분 발전할 것 같은데 쌍으로 못 오면 좀 오랄 것 같은 이번 막 끝판 에어로의 주행검사 모습이었습니다. 동그라미 한 4개 해놓으십시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안쪽에 1번 퍼펙트 디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매니피의 새끼입니다. 뭐 매니피 새끼인데 6,500만원인데 좀 짝퉁이죠, 매니피. 모마 쪽에 혈통이 별로로 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순발력은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채찍을 대는데 약간 주행이 흔들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호식 기술을 기승을 시킨 것 같아요. 감량 기술을. 뭐 준비를 착실히 했기 때문에 도전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행검사 모습을 한다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차마 조이풀 스토리는 직선에서 뭐 날라왔다고 좀 팔리는데 뭐 이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샌드위치가 됐었죠. 샌드위치가 되가 밀렸고 그냥 끝걸음 활용 타임 12초 4 나왔다고 막 이거 인기만 팔리는데 제가 봤을 때 한참 멀었습니다. 이거는 채찍을 안 뛰는 모습. 그래서 한번 골드 킨도 안 되고. 오마 투툴 랩터.
이게 주행검사를 8월 5일날 받고 나서 9월 23일날 이제 데뷔전을 치릅니다. 주행검사를 받기 전에 이미 6월 달에 거세를 했었고요. 거세 이후에 이제 주행검사를 받은 건데, 뭐 괜찮았어요. 뭐 제가 도 물려보는데, 근데 너무 이게 뭐랄까 실전처럼 제가 물리길래, 아이씨, 뭐 이거 별거 없나? 했더니, 당일날 엄청 팔리더라고. 그래서, 아유, 뭐 이빨 간다고 했나 보다. 뭐 그러고 말았는데, 괜찮아요. 선입관에 가담을 하더니 끝걸음도. 서성훈 기수가 잘 탔죠. 이 서성훈 기수가 부산에 가서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서울에서 서성훈 기수가 말 탈 때 보면 바쁘죠. 팔도 짧은 데다가 막 대고 밀어대니까 가봤는데, 부산에 가서는 코나 돌아서까지도 마피를 참고 타다가 막판에 이제 오르막길에 채찍을 대요. 뭐, 주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떤 그런 주행이 참 잘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서성훈 이 참는 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한 발을 이끌어내는 데는, 그러니까 승훈이 형이 잘 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투툴 랩터도 지난번에 그렇게 멋지게 탔었는데, 역시나 뭐 편성이 약해진 만큼 충분히 우승까지 한번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번, 7번 별거 없고, 8번도 별거 없고, 9번도 별거 없고, 다 지워요, 그냥. 10번도 지우고. 7번 우주정벌 지우면 안 되죠. 예. 주행검사 나쁘지 않았었고, 실전에서도 체중이 플러스 17kg가 쪘습니다. 당일날 체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망사가면을 신청을 왔더라고요. 외곽에서 밀었는데 너무 자리를 못 잡으니까 직선에서 끝걸음만 보이고 사라졌습니다. 뭐 최상현이는 외곽에서 자리 못 잡는다는 건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이 용건 빠따기 때문에 뭐 발빠른 마필이 많지도 않아요. 뭐 2번 나가면 5번 붙고 11번 붙고 뭐 이렇게 해서 우당탕탕 붙어 나가는 경우고, 안쪽에 뭐 1번 있고 그런 건데 괜찮을 것 같아요. 도전 가능할 것 같고, 심한 레킹볼은 뭐 의미도 없고 꾸준히 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끝판에어로와 신마신 차인데, 만약에 레킹볼이 끝판에어로를 쉽게 이기면은 경마는 진짜 한국 경마는 개판인 거죠. 쉽게 주행검사는 개떡으로 막. 어쨌든 간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이경주는 뭐 2번, 5번, 뭐 11번 이 세 번에 안에서 끝이 갔다고 보는데, 2번으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 2번만 끝판에어로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뭐 충분히 바꿀 수 있겠지만, 현재의 마음으로서 2번 놓고 5번, 2번 놓고 11번. 배당이 나온다면 1번만 퍼펙트 디바 뭐 정도? 근데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2번 놓고 5번, 11번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느낌상. 5번이 조금 늦게 올라가면 우주정벌이 그냥 용군 빠따로 그냥 다 죽이고 또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용군이도 이제 맛이 갔어. 옛날 같지 않더라고. 옛날처럼 이렇게 멋있게 못하. 좀 구설수에 올라가는가? 모르세요, 여러분들? 또 그것도 설명해 주려면 또 1시간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요. 자, 상견례입니다. 한 달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돌의 1300m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자, 딱 부러지는 축이 없죠. 현장에 가시면은 뭐 2번만 메이저 댄서, 7번만 데스티니, 9번만 해성스타, 10번만 리체, 뭐 이런 나피들이 인기공로가 대두가 되고요. 마지막에 배당판에 바람이 불어왔고 2번마 메이저 댄서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만 메이저 댄서를 이번 경주에 충분히 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표를 제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이저 댄서가 뛴 걸 한번 봅시다. 자, 8월 26일 경주에서 메이저 댄서는 3착을 합니다. 게이트 2점으로 선입권을 최적 정리를 했었고요. 직선에서 쥐어 짜는데 워낙에 똥말들이라서 말들이 못 올라와. 근데 가랑요왕과 퍼펙트 킹에 잡히는 걸 보고, 야, 이건 진짜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것도 정경주에 또 팔리는 거야. 이게 웬 떡이야? 근데 이거 들어올 뻔했어. 나 깜짝 놀랐어. 이게 깨질만 한데 왜 안 깨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로얄 루비가 깡바닥에서 주입을 하면서 이걸 코차로 잡아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메이저 댄서가 잘 뛰었느냐? 내가 잘 뛰었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지. 매번 그렇죠. 뭐 최예각에서 발주가 터진 상태에서 워낙에 느리니까 다시 갖다 붙여놓고 이전에서 경주를 펼쳤는데, 늦추기 평들이 다 올라와. 뭐 발각한도 올라오고, 뭐 로드 투석에서 선행도 실패했는데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메이저 댄서라는 마필 자체가, 능력 자체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물론 편성상으로 상당히 느린 레이스의 편성이다 보니까 안쪽 2번 게이트의 위험명이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할 만큼 메이저 댄서가 입상권에 근접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았고요. 기존의 성적이 나와서, 기존의 능력이 나와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들보다
걸음을 안 보여줬던 마필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국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은 아마 데뷔할 때부터 노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마필이 왜 못 뛰는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이 마필을 가지고 처 안 가고 처 안 가진 않았겠지. 실력이 안 나온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떡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 새끼 처 안 갔다고 한다, 뭐 조교사 깐다, 뭐 계속 깐다. 이러고 또 마사에 찌르지 말고. 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어. 그건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 모든 건 다 내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어쨌든 간에. 그 마필을 한번 이번 경주에 한대원의 승부처에 총막감으로 놓고서 승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각오를 아주 결연하게 하고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인기 마필들이 뭐가 팔리던 2번, 7번, 9번, 10번 뭐 이런 12번까지 팔린다 하더라도 이 안에 충만은 정말 다른 마필이 있다. 이거만 명심하시고 상경주 붙어보십시오. 다 깨질 수 있어. 허벌나게 아주 깡바닥을 기는 수가 있어. 다른 애들. 한달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배당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그냥 6등급 12마리 앞에도 추천했고요. 나 로얄루비 때문에 심각하네 진짜. 이건 우리가 맞춰 먹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때 9.4배의 배당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부단량은 56kg로 늘어났고요. 제가 로얄루비를 왜 안 좋게 보냐면 이게 주행거 할 때도 발주가 들립니다. 그래서 늦발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뭐 크게 매력이 없었는데 말을 얼마나 갈아놨는지 데뷔전 1300m에서 추입을 하고 받았어. 무슨 명마도 아닌데 편성이 개였었죠. 자, 그리고 56kg의 준행입니다. 물론 지난번 경주 때 이 마필은 발주에서 추돌을 하면서 샌드위치가 되면서 늦발을 하는 마필이 더 늦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주로해서 단순히 추입을 했다는 건데 이 추입력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편성은 메이저 댄서의 백악한의 로드 투 석세스, 뭐 나바라, 푸른강자 이런 개 쓰레기 같은 마필들 편성의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발주가 느린 마필들도 실전을 치르면서 순발력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또 마방에 돈 벌 거 아니야. 아니 맨날 늦발한다고 맨날 늦추기만을 만들어? 그럴 수는 없잖아. 뭔가 말을 다듬어서 늦발하는 말도 좀 더 앞에 붙여놓고 선행 가던 말도 자빠져갖고 챙호미 꺼내 있고 뭐 이런 게 정말 아니겠어? 그러니까 발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실물 로얄 루비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데뷔전 뛴 걸음만을 놓고 이 마필을 대가리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마음 한켠에서 자꾸 꼼지락꼼지락 이러는 거죠. 못 믿겠으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물 로얄 루비가. 대안을 찾아보니까 없어. 대안이. 뭐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경주가. 왜? 다 느립니다. 자, 1번화 퀸 스텔스 느리죠. 지난번에 무빙 나갔다가 중간에 무빙 나갔다가 개차 만났죠. 그냥 참고 타야 돼요. 이거 중간에 뭐 꼴깍 떤다고 끌고 나가는 순간에 말이 더 안 뜁니다. 1번 게이트 2.29 나바이거나 이건 완전 쓰레기 같고요. 월드칸도 마찬가지 3번 샤네트 안 되고 3번 태권 미소는 발주 학벽이 있죠.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 고착도 했다가 발을 잘못 찍기도 하고 그냥 발주하고 나서 바로 밀려. 그러면 바닥에 또 겨우 올라와고 사람도 저게 닿으면 되나 보다. 이러고 사람 자꾸 쳐다보게 만들고요. 시험은 매직 잃어볼까요? 이마필도 천하의 가관이죠. 자, 지난 9월 2일 경주에서는 밀고 나와서 중위권에서 걸음을 보였지만 그 다음 경주부터 사토시 기수가 어떻게 탑니까? 시종일관 제어를 하고 있다가 막판에 한 발 제대로 한번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넬리 기수도 지난번에 매직이로는 그렇게 탔고요. 저 역시 이마필 선전을 좀 기대했었는데 백악한 돈스톱 뭐 이렇게 늦추입형의 마필들 틈에서도 아쉽게 3차를 차지하면서 코차의 박빙의 승부를 이겨냈습니다. 물론 결선 통과하고 나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철저하게 제어를 한 상태에서 한 발을 쓰면 한 발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말 애꿎게 또 밀고 나가고 갖다 붙여놓으면 더 안 뛰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게니까 좀 찝찝하죠. 부담된도 57kg인데.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올라오고 늦발하고 늦추입하고 힘소진하면 안 뛰고 이러한 나피들이 인기권으로 형성이 된다면 과연 누가 이번 경주에 조금 더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느냐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르고 골랐는데 8번만 남방전선을 골랐습니다. 물론 6번 푸른 강자도 있습니다. 6번 푸른 강자도 발주가 느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김용건 빠졌다고요. 하지만 이마필이 띄워준 걸음을 보면
얘가 뭐 그냥 싸우면 걸음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냥 혼자 뛰어야지 걸음이 나오니까 또다시 경합으로 뭉쳐버리면 안 뛸 것 같아서 이마표를 못 잡겠고 이 남방전설이라는 마필은 특징이 있죠. 8월 13일 날 주행검사 합격을 할 때도 그랬고 재주행검사였었는데 이전에 작년에 도입이 돼서 마방만 4번 옮겼어요. 이게 양규선에서 올줄리, 김재섭에서 조용배, 지금은 조용배 마방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이걸 안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방을 자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 마필이 뭐 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큰 능력 없으니까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하는 거지. 뭐 능력이 있으면은 뭐 마방에다 보내려고 하겠어? 어떻게든 마저 바지가랑이나 잡고서 데리고 있겠지? 얼마나 써먹겠어, 이런 마필들을. 그잖아요. 하위군에서 한두 번 써먹고 버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뭐 물어봤어, 조용배 쪽에서한테. 아니면은 뭐 김지서 쪽에서한테 물어봤겠어. 내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뭐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 합리적이잖아, 이게. 아, 여러분들이 마주야. 내 말이 괜찮아. 뛸 것 같아, 상금 벌 것 같아. 그래고 좀 뛰어봤어. 괜찮으면은 마주와 상의해갖고 조계사는 알 거 아니야.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든 뭐 마방에서 옮기려면은 조계사가 보내주려고 하겠냐고. 좀 부탁 하겠지. 우리 상금 벌게 좀 도와주세요. 먹고 살게. 마방을 4번이나 옮겼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방을 4번을 옮기고 나서 재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밀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빠르진 않죠. 하지만 주인공을 가담을 버티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르지가 않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저는 파울러 기수의 의지만 가진다면 이 마필은 분명히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느린데 다른 마필이 올라온 것도 느려. 해볼만 하죠. 앞선에 아무도 없고 모래 안 맞으면 더 칠 수 있는. 그러면 남방전설은 이번 경주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인생이 또 선행 가겠지, 뭐, 그럴 수 있지. 순발력이 상당히 빠르니까. 이게 단독성 나갈 수 있죠. 어쨌든 간에 10일을 보내놓고 간다 하더라도 8번이 조금 더 앞서서 가담을 한다면 느리게 올라와 주기만 바라면서 버티기를 한번 늘어보겠습니다. 달콤한 인생은 맨날 선행 가고 걸어가니 참 이것도 똥말은 똥말이야. 12가 나간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사경주는요. 8번 남방전설을 놓을까, 7번 로얄루비를 놓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경주예요. 7번 매직 인원은 놓고 싶지 않고, 참관발 써야 되니까. 뭐, 현재까지는 가져가 봐야겠지만, 일단은 방송에서는 8번 남방전설을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이 나오는 마피니까. 8번 놓고, 11번, 7번, 4번. 뭐, 8번 놓고 4번, 7번, 7번. 뭐, 이렇게 공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장에서 뭐 11번을 놓고, 4번, 7번, 8번. 뭐, 이렇게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 저 역시 현장에서 축막감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가마 5경주입니다. 한달에 2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현재로 1000m의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마리 아피디에 추천했죠. 발이 상당히 빠르죠. 예. 3호 대보름달도 빠르고, 한남 루키도 빠르고, 7호 메인 비카도 나가려면 나가죠. 불꽃 청춘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럭키 질주도 나름 느리진 않고, 희망찬가 빠르고 10번 레이체. 그러니까 빠른 마피들이 그래도 조금 1, 2초 빠르다. 이러한 마피들이 전부 다 외곽에 몰려있는. 이 마피들이 선행을 나가려면 그만큼 또 힘을 소진해야 되고 안쪽에 있는 마피들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한대관이 승부하는 이유가 1번 마초명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 마초의 새끼인데 이 혈통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더 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니죠. 상당히 좋은 마필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정말 뭐 선행으로 한번 나가서 꽂히고 나서 그냥 바닥바닥을 기죠. 전혀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번에 C1 게이트에서 이효식 기수가 밀고 나오니까 시종일관, 정구간 밖으로 기대. 이렇게 하고 사죠, 이렇게 하고. 밖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마필을 제어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걸음이 나와요. 자,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는 증명인데,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 2점. 자, 밖으로 쳐나가려 하더라도 뭐가 있어? 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다른 외곽에 있는 마필이든 안쪽에 있는 마필이든 선행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뒷선에는 바로 이 마초명운이 자리 포지션을 잡기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자,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밖으로 기대는 것도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막아줄 겁니다. 자, 1번은 마초명운. 이번 경주에 반드시 한번 누리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선행을 나서야지만 더 띄워주는 마필. 그리고 선행을 하지 못해도 더 띄워주는 마필. 그리고 최근 경주에 고개가 높아서 못 뛰지만은 고개 높은 곳을
강가상각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실한 마필. 여러 대의 마필들이 후차권에 도전을 해요. 자, 제가 충분히 공개해드렸습니다. 일반 맞춤형은 놓고 이번 경기 승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 따라 하시든 제 말에 믿고 한번 배팅해 보시든 상관없고요. 제 음성 정보를 들으신다면 확실한 답은 있을 것이고, 음성 정보를 듣지 않고 일반 맞춤형은 놓고 배당을 맞춰 먹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센스 있게 제 문자 정보나 음성 정보 한번 들어주는, 나한테 뽀줘준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은 부상경마 오경주. 자, 이번 맞춤형은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입니다. 10마리 AP들이 출전했고요. 1600m. 하고 싶지 않죠. 난 이번 경주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잘라줄게. 이러한 나피들이 인기만을 팔려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전 경주에 이미 여력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력이 없었던 마피를 과연 내가 추천을 하고 잡아왔으니 참 답답합니다. 일본 해가 뜬다는 최적 정계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기본이 없죠. 능력이 없고요. 이엄마 아리까리 맨날 바닥 끼다가 최근 2번의 경주 선입권에 가담해서 지난 9월 4일 경주는 약간의 어부질이었고, 자 10월 9일 경주 맘먹고 가담을 했는데 걸으면서 밀렸고요. 그래서 이완이 뛰는 걸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조시가 나왔고 한두 번은 지금 오고 있는데 다음 경주에 조금만 센 놈만 나면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체크를 해놨어. 복귀도 다 써놨어. 이렇게 복귀 보이시죠? 방법이 없어 이번에. 무슨 방법이 없느냐? 워낙에 느린 마피들 틈 속에서 단독 선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발빠른 마피가 없죠.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의권의 최적 정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는데 맨날 걸어가고 잡았는데 버리지 못하겠어. 그래서 저는 내심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리까리 하무선마방도 먹고 살아라. 상관도 없는데 지금 요거 하나 하고 상금 벌어서 나 입상권에 한번 놔줄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아리까리가 선행을 추구하든 선의권에 가담을 하든 간에 1600m의 경주거리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우승은 장담하지 못하지만 편성은 기가 막히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리까리라는 마피를 개인적으로 똥마이라고 보는데 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분히 놔야 될 것 같고요. 3번 원더보이, 3번 아이언마리. 강등이 되고 나서 이렇다 할 걸음을 안 보여주고 있죠. 모처럼 유연명 기술을 바꿨는데, 죽을 때는 펄펄 날아야 되는데, 싸먹으려고 그러나? 싸먹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원더보이는 솔직히 참고 한 발 했으면 굉장히 떠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파울로 기수가 지난 9월 25일 경주 보면은 코미디를 하죠. 이 마피를 아무리 느린 마피를 틈속에 하더라도 밀고 나가서 2선 전개를 합니다. 그거는 직선에서 퍼지죠. 이 말은 절대 그렇게 타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막판 한 발 써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는 파울로 기수가 그렇게 탔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탄 기수만 알고 있겠지. 저 안 가는 건지 아니면은 말이 갑자기 끌고 나가서 그렇게 된 건지는 기수만 알고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더보이는 좀 더 참고 타면 한 방에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6번, 7번은 변화 없고 8번 아름다운 여왕도 똑같은 맥락. 좀 참고 있으면 한 발에서는 마필이지만 너무 부진해서 이렇다 할 느낌은 없고. 자, 9번 강호 아이언이 팔립니다. 꾸준하게 착순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또 팔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강호 아이언은 이번 경주가 마방 이적하고 첫 경주입니다. 김남중 마방에서 윤영기 마방을 옮겨서 참 멋지다. 어쨌든 간에 윤영기 마방을 옮겼고 계속 끝걸음이 있어요. 추임력은 매번 아쉬울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게 다죠. 맨날 올라가다가 3착, 4착 이번엔 될 거야 3착 이번엔 될 거야 5착 맨날 그래왔습니다.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마방까지 이적을 한 상태에서 과연 승부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전 반신반의합니다. 솔직히 못 믿겠어요. 이런 마피들 김남중 마방에서 맨날 착수만 갔다가 윤영기 마방 왔는데 윤영기 마방에서 때려갖고 우승했어. 아무리 편성이 기회되지만 그럼 김남중이 뭐가 돼? 김남중에서는 병신되는 거야 완전히. 말 관리 못한 병신되는 거죠. 그런 뻔뻔함을 보여줄까요 윤영기 쪽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능력만은 얘가 틀리지. 능력만은 그냥 때려야지. 능력만은 마방 옮기고 나방이가 없어. 야, 올줄이나 라이스 마방으로 옮겨놔봐. 걔들은 말도 안 통해 외국인이라서. 걔들이 양보가 어딨어? 김영관 쪽에서나.
그냥 옮겨갖고 왔으면 말 좋은 말이면 잘 관리하고 때리지. 다른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번만 레이드로 결국은 3착 승급했네요. 정말 쓰레기 같은 편성을 만나면서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 있어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타겠지. 뭐 승급했다고 이거 땡기겠어? 레이드럭을. 그러다 보면 또 어부지격으로 터지는 거야 이런 게. 감량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레이드럭은 매경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느리죠. 늦추입을 1-3는 마패들 틈 속에서 탄현도 보이는 2번마 아리까리. 정말 아리까리한 마패. 하지만 저 역시 이번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을 놓고요. 4번마 아이언 마린. 8번마의 아름다운 요원, 9번마 강화연, 10번마 레이드럭인데 솔직히 이번 경기에 가장 좀 의심이 되는 마필은 바로 6번마 유아더 캡틴입니다. 자, 이 마필이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마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현재까지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9월 24일 날 주행 재검을 볼 때 보면요. 좀 밀립니다. 별 특징이 없고 예전에는 유아더 캡틴이 의외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마방을 자꾸 올려요. 권성주에서 한상복, 이번 9월 달에 김재산 마방. 이 마필도 마방을 옮기고 나서 이 첫 번째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마방을 옮겼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한번 상태 보고 이 마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산경마 6경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은 모조리 다 늦추입형입니다. 이번 아리까지 놓고 4, 6, 8, 9, 10 5마리 마필인데 압축해야지 뭐 맨날 뭐 어떻게 다 때려갈 수 있어. 잘라야지. 한 3마리 정도 압축해갖고 현장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을 추천했고요. 뭐 제가 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뭐 10번만 인디언 킹이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7맛이 났어요. 뭐 편성이죠. 로얄 루비라든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메이저 댄서 1경주에 나오는 이러한 마필들이 워낙에 부진한 마필이다 보니까 선유권을 가다 보면서 직전에서는 더 나가요. 뭐 따라오지도 않는데 거리차 벌어져 있는데 지가 스스로 나가 걸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0번만 인디언 킹은 제가 봐도 외곽이라 하더라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능력 있는 마필까지는 아닌 것 같다. 편성상 입상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파크맨도 최근 보면은 이게 순발력이 많이 보강이 됐죠. 바닥에 누워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같습니다. 지난번 경우 때는 밀고 나와서 중위권에 가담을 했고 끝거는 면에서는 이번 경기에 같이 뜨는 7번 최강 오피서를 끝끝내 못 잡아내면서 최강 오피서도 추비했는데 걸음이 더 나와야 될 마필이 더 나오지 않았었죠. 뭐 정석대로만 본다면 최강 오피서와 파크맨이 진검승부를 한 상태에서 이번 경기 부담량이 500g 차이 나요. 지난번보다 최강 오피서가 마이너스 2kg, 파크맨은 마이너스 3.5kg. 그러니까 53kg 대 52kg, 1kg 정도 차이에 났을 때 지난번에는 거꾸로였었고요. 그럼 이걸 뒤집어줘야 되는데 그 일맛이나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재미삼아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국라이더 3화 순간의 거침입니다. 샤프빈이 들어와서 고춧가루를 확 쳤던 샤프빈만 안 들어왔으면 저희가 한국라 했죠. 인기 6위였던 순간의 법칙 정말 이거 놓고 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죠. 선수권을 가담을 해서 근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한동안 꺼져 있다가 지난번에 잠재력을 폭발해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 마필은 직선주로에서 채찍을 놓칩니다. 채찍이 없어가고 계속 손바닥으로 따게 때리고 뭐 엉덩이 때리고 재밌자고 한 얘기야. 따게 때리면 안 돼. 따게 때리면 불법이야. 목덜미 때려야지. 눈탱이 드릴까요? 눈탱이. 안 보이라고.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뚝섬 시절 얘기인데 내가 안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채찍으로 눈가를 때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순간의 법칙은 지난번에 채찍이 없는 상태에서 입상을 했는데 채찍이 있었다면 우승이었겠죠. 마필이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축으로 놔야 될지 아니면 10번만 인디언 킹을 축으로 놔야 될지 저 역시 좀 애매하긴 합니다. 매번 올라오다마는 5번 퍼스트성 6번 오순천주도 바닥에 누워있다가 추임력 하나만큼은 일품인데 역시나 용건이까지 이 마필을 버렸죠.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감당이 안 되겠는지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매번 그만큼인 고마 샤프군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 부산 5경주는요 4번만 순간의 법칙과 10번만 인디언 킹 중에서 충막감으로 놓을 생각이고요. 승급전이죠. 1번 파크맨, 7번 최강 오피서 이 두 마리 앞필도 역시나 관심권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현장에서 5번 퍼스트성만 정리가 되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충마 선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3번 메이저 슬램도 좀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이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죠.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나가도 매번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고요. 지난 9월 23일 경주에서도 김호수 기수가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봅니다. 근데 직선에서 마필이 갑자기 사행 가듯이 개걸음을 치면서 바깥으로 많이 기대했죠. 이 마필이 원래 그래요. 자주 그러기 때문에 아주 개걸음 남못 준다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오겠지만 언제나 믿을 수 없는 그런 마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3번 메이저 슬램은 솔직히 별로 관심 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4번이나 10번 중에서 충막강을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m고요. 혼합 4등급 12만 마필들. 내가 너무 이렇게 말들 얘기만 하니까 좀 딱딱하지. 뭐 떡 치는 얘기. 떡이라면 잘 모르나? 섹스 얘기, 여자 얘기, 뭐 인생 살아가는 얘기 해야지만 여러분들 귀가 쫑긋 쓰는데 내가 너무 말리기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들 있으면 중간중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말리기만 하다 끝났네. 자, 8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가장 중요한 경주죠. 한대건이가 메인으로 붙어보고 싶은 한대건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5경주 네, 부산경마 제5경주입니다. 1번과 10번 장장이는 어쨌든 간에 강공거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멘트는 성경 기사가 한다면 1번을 놓고 7번 모멘트, 9번만 6번 장장이 선두 그 뒤를 7번 모멘트.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2경주 부산경마 제2경주입니다. 이번 아테네 후보는 못 세우겠지만 능력 자체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번과 승전필사입니다. 저는 선행이라면 충분히 승전필사는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을 놓고 6번 승전필사 6번 2번 두 마리가 앞서고 경주거리 12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4경주 힘차게 부산경마 제4경주입니다. 1번만 댄싱캐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강할 정도고 1번은 라이언파크의 상태가 좋습니다. 이 마필의 순발력이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6번 놓고 사정만의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를 1번 댄싱캐 12마리 마필들이 추천했고요. 3번 찰나나 에이스가 국산 마필입니다. 이게 혼합 4등급의 경주인데 찰나나 에이스는 국산 마필로서는 도전장을 내민 거죠. 과연 그 도전장이 어떨 것이냐. 이 평가가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찰나나 에이스는 지난번에 추천해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마필을 추천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번엔 추천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저는 찰나나 에이스를 개똥으로 보죠. 선행을 나가도 덜미가 잡히고 따라가도 별거 없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정말 놀라운 걸음을 보인 겁니다. 이 정도였었나? 할 정도로 이호식 기수, 감량 기수가 기용을 하니까는 걸음이 일치월장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번 내륙 플러스 1km 늘어났고요. 선행만 없는 편성, 혼합 4등급 편성이 나왔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경주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1400m입니다. 저는 아무리 능력 기준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다 하더라도 뭐 용문이 탔을 때는 안 걸어갔습니까? 파워를 탔을 때도 걸어갔던 마필입니다. 현명이 탔을 때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1400m는 결코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막 찰나나 에이스를 충분히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이번 경주에 편성의 호기를 만난 다른 마필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뭐 1번 바다스타, 2번마 오하마, 5번마 킹더 그레이, 7번마 태권 챔프, 10번마 데빌킹, 10번마 아리온 베탈. 상당히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체크하느라 정신없죠. 요거. 그래서 저 새끼 승부에도 뭘로 하나 막 체크할 거 아니야? 요 안에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야, 나도 먹고 살게, 여러분들. 내 음성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4번 찰나나 에이스를 이번 경주, 뺄때까지 강력한 충만을 놓고 승부해볼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4번만 찰나나 에이스가 깨져야지만 저희한테 돈이 되는 거고요. 깨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이번 경주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한대의 승부처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1400m. 별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난 8번만 로켓플레이드를 놓고 하고 싶진 않아요. 이 로켓플레이드가 지난번 10월 9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목차가 났었죠. 끝걸음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마필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발쪽 고착기가 있습니다. 발쪽 늦밟기가 있죠. 그러니까 발쪽이 이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통 19조에는 이런 나피들이 어느 순간에는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도 지난번 경기 때도 그랬었고요. 간헐적으로 갖고 발주 고착을 한다든가 늑발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또 직전에서는 꾸역꾸역 올라와갖고 또 우승하고 입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근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경주 할 때마다 저는 로켓블레이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새끼 또 발주 고착하고 또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자,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56kg입니다. 또 외체 외곽 게이트, 뭐, 8마리밖에 안 뛰니까 외곽 게이트는 의미가 없고요. 52kg에서 주입하는 거랑 56kg에서 주입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코 이 아이한테도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8번 로켓 블레이드가 그러한 발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의심하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의심하고 공략을 하고 싶고요. 춤막감으로는 6번만 황금거타. 좋죠. 뭐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지난번에 따라갔는데도 잔타가라고 뛰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선입을 가도 이 정도 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뭐 단독 선언까지 나갈 수 있는 편성. 걸음에 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황금거탑을 놓고 하시는 게 맞고요. 이번만 소나타조는 뭐 매번 늦추입이죠. 그냥 얘는 저 바닥에 누워 있고 언젠가 올라오겠지. 또 소리치다 보면은 소나타전이 올라오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산두권이 무너질 수 있다면은 올라오겠고요. 근데 언제나 믿음감이 크진 않죠. 3번 난다도리가 뭐 황금거탑과 함께 선행상을 펼칠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황금거탑의 순발력이면요. 난다도리 같은 경우는 껌처럼 이깁니다. 황금거탑이 그냥 선행 나갈 수도 있고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황금거탑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난다도리는 택도 없고요. 3번 오션라인은 좋죠. 이 정도였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3번 연속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못뛴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기가 상당히 좋았었죠. 선수까지 따라가는 전기가 가능하고. 3번 중앙대로도 지난번에 승급전 걸음 자체가 없었다고 보지만 근성 좋은 모습. 절대로 중앙대로가 우습게 볼 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왜 9천만 원인지 저는 최근 들어 좀 알 것 같아요. 걸음이 의외로 많이 힘이 차 있습니다. 소스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부산 구경주는 뭐 6번만 황금거탑과 8번만 로켓블레이드가 배당판에 인기 막권이긴 하겠지만 6번, 8번 막권은 그냥 맹신, 그러니까 아예 깨부시고 들어가자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뭐 로켓블레이드가 늦바라고도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56km에서. 근데 불안한 부분은 지난번에 50%였으면 이번 경주는 80%. 8번만 로켓블레이드 깨질 확률이. 그래서 저는 6번 황금거탑을 놓고 3번 오션라인과 5번 중앙대로 이 두 마리의 마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배당까지 확인한 본 다음에 역시 배당 너무 좋으면 6번 놓고 4번, 5번에 승부를 봐버릴 거예요. 6번, 8번 맞고 사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로켓블레이드가 어떤 마필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발주고착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해줘. 다 재산인데 나한테는. 그냥 8번 로켓블레이드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하면 끝나. 내가 이렇게 입에 침 말라가면, 입술에 침 말라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로켓블레이드가 이번에 발주 잘 나왔어. 그러면서 딱 그럴 거 아니야. 아유, 저 한대건이 저 병신 새끼 저거. 발주 잘 나온 말을 고착이네 나봐야 개새가 몇 받았어. 이전에 뛴 거를 갖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 번씩만 봐, 동영상을. 그러면 알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더 많아, 발주 듣바라고. 뭐 아니면 도지 뭐. 자, 부산경마 10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등급 경주의 최단거리죠. 1200m. 굉장한 단거리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로 삼았고요. 7번 포풍 최강은 추입형에, 2번 감동에 받아는 발주가 조금 문제가 있고, 3번 퍼스트 매직과 선행형, 4번 디퍼런트 디멘션도 역시나 선행형, 5번 타피 포인트는 자유형이죠. 6번 뉴욕블루도 약간 자유형에 가까워요. 최근 안말 최강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7번 트리플 파이브도 공백 기량 받았지만 데뷔한 이후에 100%의 목숨입니다. 6전 동안에 3회의 우승과 3번의 입상. 왜 이와필이 휴양을 했고 마이너스 6.5kg 감량을 받고 승급전에 나서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1200m라는 변수의 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대건의 승부처로 삼았고요. 자, 마지막 경주, 7마리밖에 뛰지 않는 경주의 1등급 경주, 최단거리 경주, 눈 떴다가 하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주를 한대건이가 맞춰드리겠다고 이렇게 빽빽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마지막 경주에서 승부해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좀 더 호주머니 두둑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나 이때가 제일 좋아.
나도 지쳐 힘들어서 방송 재밌게 찍고 싶은데 이렇게 1시간 정도로 혼자 난 누가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 찍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나도 한 20분 찍으면 좋겠는데 이 워낙에 말이 많으니까 안 돼 그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 말씀드리고요. 좀 다시 한번 적어줘라.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3, 5, 8, 10 이렇게 4개 승부처고요. 저 정말 1경주와 8경주 승부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21일 금요일 경마, 부산 경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내용 가지고 또 마방에 들어가서 기수와 조사를 만난 다음에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앉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 마무리 짓 부탁드립니다.